부재가 준비되면 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이쪽을 바깥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바깥쪽으로 하고요. 바깥쪽이 결정이 되면 바깥쪽에는 표시를 해 놓는 거죠. 이렇게 바깥쪽에 표시를 해 놓고 자, 표시를 해 놓고 이 바깥쪽에는 불필요한 선을 먹금선을 안 긋기 위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먹금칼을 그냥 쭉쭉 거놓으면 나중에 다 완성한 다음에 먹금칼을 지우기 위해서 다 대패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먹금칼이 생각보다 많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대패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선을 안 긋기 위해서 바깥쪽은 꼭 표시를 하고 우리가 필요한 선들은 다 안쪽에다 그릴 겁니다. 안쪽에다. 예. 그래서 안쪽이 이렇게 돌려놓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부재의 두께를 재서 그무게로 그려야 됩니다. 기준선을. 잴 때는 이 부재보다 0.5에서 한 1mm 사이 정도 여유가 있게 옆으로 제가 돌려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여유가 있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무게를 확정을 쳐서 그무게로 안쪽에다가 기준선을 이렇게 긋는 겁니다. 기준선을 이렇게 긋고요. 암장부도 긋고 숫장부도 똑같이 긋습니다. 숫장부도 똑같이 기준선을 이렇게 긋고요. 기준선이 그어졌으면 양쪽에 연기를 그릴 겁니다. 연기를 양쪽에. 보통은 이제 연기를 잘 안 그리려고 하는데 연기를 안 만들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연기를 다 이렇게 양쪽에 연기를 이쪽도 하고 양쪽을 다 연기를 만들어서 연기도 딱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암장부 숫장부도 정확하게 딱 맞게 하려면 사실 굉장한 지금 이제 기준선을 긋고요. 양쪽에다 연기를 그려야 되는데 연기를 보통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이렇게 이쪽도 연기가 있고 이쪽도 연기가 있게 딱 양쪽에 다 연기가 있게 만들려면 사실은 이 연기도 딱 붙고 주먹장도 딱 붙으려면 굉장히 정교하게 가공을 해야 됩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연기가 안 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연기를 한쪽만 합니다. 안 하든지 한쪽만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좀 더 기술을 조금 더 이 디테일한 부분을 정교하게 가공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양쪽을 다 연기를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를 그으려면 자, 먹금칼을 준비하고 연기자하고 먹금칼을 준비하고요. 이쪽에서 돌려서 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요 기준선이 그무게를 그려놓은 기준선이 여기 있습니다. 연기는 항상 이 기준선을 살짝 가리게 대고 그려야 나중에 정확하게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선으로 먹금선을 사선으로 그어놓고 나중에 톱질로 가공을 하면 먹금선이 약간 안쪽으로 여기 끝에서 와서는 약간 안쪽으로 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안쪽으로요. 그래서 공간이 뜨게 되는데 그걸 방지하려면 그릴 때 먹금선을 위에서 봐서 살짝 가리고 긋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살짝 가리고 긋는 거죠. 약간 틀어서 보면 이 정도 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기를 거주고요. 지금 가린 모습을 제가 살짝 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딱 만나는 거죠. 사실 가리고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이걸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만난 거 보여드렸고요. 반대쪽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선을 살짝 가려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놓고 그리면 지금 요 정도 놓고 그리면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화면에 이게 뭐 위에서 보통 보면은 이게 이 정도면 대부분 그냥 맞다고 그려버리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너무 많이 가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먹금 자체가 이미 보이는 상태고 거기다 먹금을 긋고 톱질을 하면 또 더 안쪽으로 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공간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가려서 이렇게 먹금 칼이 살짝 잘 보이는 쪽으로 틀어서 제가 요 정도 맞춰서 그려야 요 정도 맞춰서 그려야 먹금선을 살짝 가린 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그려집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맞죠? 지금 딱 맞네요. 화면에도 잘 보이시겠네요. 이렇게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먹금선, 기준선, 그 무게를 근 기준선을 살짝 가리고 그린 상태가 됩니다. 요게. 자, 이제 암장부도 연기를 마저 그리겠습니다. 암장부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짝 가리고 그리고요. 암장부도 이쪽 반대쪽 암장부 반대쪽도 똑같이 살짝 가리고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암수 장부의 기준선과 연기를 다 그렸습니다. 양쪽에 이쪽도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그리고요. 그래서 기준선과 연기는 다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암장부는 그대로 제껴 놓겠습니다. 이제 숫장부만 하면 되는데요. 저희들은 보통 이제 숫장부를 다 완성을 하고 숫장부를 암장부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대고 그리는데 서양에서는 반대로 암장부를 다 한 다음에 암장부를 이렇게 대고 그리거든요. 근데 약간의 작업 방식이 다른데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확히 가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이 숫장부를 먼저 완성을 하고 암장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준선 긋고 연기를 걷는데 여기에 이 숫장부를 몇 개를 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 겁니다. 이 숫장부 개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숫장부가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숫장부 개수 여기 있는데 숫장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요. 공간이 숫장부 사이사이에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 하나하나의 개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죠. 보통 이거 하나의 사이즈, 요 하나의 한 칸의 사이즈는 이 두께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께하고 가장 근접하게 하는 게 기본이고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자기 취향이나 경우에 따라서 얘 촉을 아주 작게 만들고 공간을 넓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즈도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 여기는 좁게 가다가 중간에 좀 넓게 띄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뭐 자기 취향대로 디자인대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임의대로 다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수업 시간에는 정확하게 균등 분할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면 나머지는 뭐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수를 이제 나눠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의 개수는 이 두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칸에
이 칸에 이제 그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촉은 최소 2개 이상 하는 게 좋습니다. 2개 이상 해야 힘을 받거든요. 하나만 하면 약해서 빠집니다. 그래서 판재할 때는 최소 2개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촉은요. 근데 이 촉을 결정하면 공간이 또 결정이 되겠죠. 촉이 하나일 때는 공간이 2개고 촉이 2개일 때는 공간이 하나, 둘, 3개가 됩니다. 촉이 하나, 둘, 3개일 때는 공간이 하나, 둘, 셋, 4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공간이라는 것은 촉 플러스 1을 해야 공간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촉은 2개 이상으로 자기가 결정을 하면 되고 공간은 결정된 촉수 플러스 1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전체를 촉하고 공간하고 다 더해버리면 항상 홀수가 나와야 됩니다. 홀수가 안 나오면 여기 끝에 여기가 공간이 안 생기고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홀수로 정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놓고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자로 이제 얘를 재보겠습니다. 얘 사이즈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정확히 132가 됩니다. 지금 132mm인데요. 제가 요 두께를 기준으로 촉 개수를 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두께가 몇인지 한번 볼게요. 두께는 약 20mm입니다. 20mm. 20mm고 여기에 20mm로 132로 나눈다면 일단은 6, 2, 12, 6개 6, 2, 12하고 6개가 조금 더 6개 하고 조금 남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전체 개수는 항상 홀수여야 된다고 했거든요. 홀수. 예. 짝수가 되면 촉하고 공간하고 같은 개수가 되면은 나중에 한쪽에 이쪽에 공간이 없이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보다 5개를 하던 7개를 하던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7개를 하겠습니다. 7개. 전체 개수를 7개. 그러니까 촉이 하나, 둘, 3개고 공간이 하나, 둘, 셋, 4개 해서 7개로 한번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7개로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131을 7으로 나누면 이거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소수점으로 나눠지겠죠. 132 나누기 7 하면은 이게 치수가 뭐 10 몇 점 뭐 하여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해서 딱딱딱 정확히 찍으려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면 분할 방식인데요. 우리가 필요한 게 7개고요. 7개를 여기다 나누려고 하는데 임의의 수, 그러니까 한 20으로 결정을 하자고요. 한 공간이나 촉의 개수, 이 사이즈를 20으로 보고 20씩 7개가 하려면 140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140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를 사선으로 만드는 거죠.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20씩 분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쉽게 20씩 찍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금방.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먹금칼로 분할을 해 보겠습니다. 자, 20씩 칼로 제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칼로 일부러 찍도록 하겠습니다. 연필로 하면 이 월넛이라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좀 세게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60, 80, 100, 120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넷, 다섯, 여섯, 7칸. 7칸으로 정확히 분할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분할된 거를
이쪽으로 직각자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내리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자 똑같은 직각으로 맞추는 거죠. 똑같은 직각으로 이 6개 점을 동시에 이렇게 내려버리면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여기 7칸으로 분할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균등 분할이 된 거죠. 7개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균등 분할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주먹장을 그리면 되는데 주먹장을 그릴 때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 보시면 숫장부의 모양을 보시면 다 사선입니다. 사선인데 기준선을 지금 제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요 밑에 쪽 이쪽에서부터 사선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렇게 그리고 얘가 기준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면 이 숫장부는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드가 작아지고요. 반대로 요 위에서부터 여기 기준선 요거 잡아준 요 위에서부터 사선을 이렇게 그리면 얘가 숫장부가 작아지고 공간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선을 그릴 때는 요 분할한 요 선에서 요 전체 간격의 중간 센터를 잡아서 중심점에서 사선을 딱 그려야 요 공간 하나하나가 똑같은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중간점은 자를 이용해서 얘가 아까 때 한 20mm가 됐거든요. 20mm. 그럼 20mm의 반이니까 10mm죠. 10mm를 이렇게 잡는 겁니다. 10mm를 이렇게 재서 아까 때 분할한 선들하고 새로 교차점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교차점을. 네. 지금 보이다시피 여기가 교차점입니다. 지금. 예. 화면에 지금 잘 나오고 있네요. 예. 요게 이제 교차점이 이제 찾으시는 겁니다. 그럼 요 교차점을 중심으로 사선을 그어야지만 정확하게 요 분할이 딱딱딱딱 같은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요게 균등 분할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다 준비가 됐고요. 준비가 됐으면 사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제 사선을 긋기 위해서 지금 이 숫장부를 보시면 여기 보면 요 사선의 각도가 있습니다. 사선의 각도가 있는데 이 사선의 각도는 저희들은 보통 10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0도를. 경우에 따라서는 뭐 6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더 크게 줘서 15도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상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각도가 커지면 이 각도 자체가 자꾸 커지면 이 끝에가 가공하면서 이 끝부분이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예. 요런 데가 똑똑 떨어져 나갑니다. 각도가 이렇게 커지면 이 끌 가공할 때.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크면은 약해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요. 반대로 10도보다 작게 뭐 6도, 5도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럼 얘가 거의 수직에 가깝습니다. 수직에 가깝다 보면 부재가 변형이 와서 변형을 일으킬 경우에 그 각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만 이 각도가 유지가 돼야지만 그 변형에서 빠지려고 할 때 잡아주는데 이게 너무 각도가 밋밋하면 부재가 암장부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각도를 약 9도, 10도로 보고 저희들은 그 중에서 10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도에 맞게 각도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이 자유각도자입니다. 자유각도자. 네, 자유각도자고 이 자유각도자를 지금 10도로 맞췄는데 이 10도 맞추는 방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자유각도자고요. 우리가 주로 쓰는 자유각도자고
요게 분도계입니다. 분도계. 예, 분도계인데 먼저 분도계를 10도로 맞췄습니다. 10도. 근데 요 기준이 요 선이 이제 기준이거든요. 예, 보통 이제 잘못 이제 체크하시는 분들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10도에다 맞추는데 그러면 한 15도 정도로 각도가 다르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항상 분도계 기준은 이렇게 금을 표시하는 데하고 각도하고 맞춰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렇게 맞추시고요. 분도기를 준비를 해서 분도기에 10도로 각도를 맞춘 다음에 얘하고 그 다음에 자유각도자를 준비를 해서 자유각도자의 기둥과 분도계의 기둥을 딱 이렇게 맞춥니다.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면 각도기가 딱 닿겠죠. 이렇게. 안 닿으면 각도를 약간씩 틀어야 됩니다. 예, 약간씩 틀어서 맞추는 거죠, 이제. 조금씩. 예.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각도를 맞춰서 예, 지금 이제 딱 맞네요. 이렇게. 딱 맞는 순간에 얘를 이제 조이는 거죠. 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각도자는 아주 꽉 조여서 완전히 고정을 시켜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숫장부의 안쪽, 바깥쪽을 다 그려야 되고요. 나중에 또 암장부를 안쪽, 바깥쪽을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각도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 중간중간에 사용하다 얘가 만약에 각도가 틀어지면 그때는 그 틀어진 것만큼 공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안 움직이지 않도록 아주 꽉 조여서 고정을 시켜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각도자의 10도 각도를 맞췄고요. 요거를 갖고 숫장부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장부부터. 자, 숫장부의 모양을 보면 여기 이제 기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 공간이 7개가 이렇게 됐는데 요 첫 번째 요 칸은 이제 빈 공간으로 나중에 버릴 거고요. 얘가 촉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공간 하나가 버려질 거고요. 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촉이 될 거고요. 얘 버려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분도기를 자유각도자를 대고 그릴 때 어떤 자나 마찬가지지만 먹금칼을 그릴 때는 살릴 곳을 가리고 버릴 곳을 바깥쪽으로 가게 해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살릴 곳이 여기고 버릴 곳이 이쪽이니까 여기다 찍고 그릴 때는 이쪽에서 대고 칼을 찍고 대고 살릴 곳을 가린 다음에 그리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한쪽 선을 걷고요. 요 옆에 것도 같은 사선으로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같은 방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교차점에다가 먹금칼을 대고 자유각도자를 갖다 대고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또 옆에도 마찬가지죠. 세 개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 됐고요. 반대쪽은 이렇게 돌리는 거죠. 반대쪽은 돌려서 돌린 다음에 자유각도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고 교차점에다 대고 얘가 살리고 이쪽이 버리는 거니까요. 버리는 걸 오른쪽으로 가게 해서 찍은 다음에 자유각도자를 대고 그 다음에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죠.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촉의 양쪽 사이드로 자유각도자로 사선을 다 걷습니다. 다 걷으면 이 숫장부는 안쪽도 사선이지만 바깥쪽도 사선입니다. 뒤쪽 반대쪽도 사선이죠. 똑같은 사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그린 거를 바깥쪽으로 넘어가면서 그려야 되는데 넘어갈 때는 수직으로 가야 되겠죠. 수직으로. 예, 직선으로.
그래서 여기는 직선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저 바깥쪽에 가서 다시 사선으로 그려야 되겠죠. 예. 그러면 자, 화면을 조금 자, 여기 지금 이쪽에서부터 저쪽 넘어가는 거 그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에 그린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살리고 바깥쪽이 버리는 거니까 칼검을 걸고요. 그 다음에 직각자를 댄 다음에 그대로 또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목금칼을 걸고 갖다 대고 그려주고요. 걸고 갖다 대고 똑같이 그려주고요. 자, 반대쪽은 돌려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걸고 갖다 대고 그려주고 걸고 갖다 대고 그려주고 걸고 갖다 대고 그려주고 윗면에 다 그렸고요. 얘가 촉이 되겠고요. 얘도 촉, 얘도 촉. 여기는 버릴 거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안쪽 그리고 머리 쪽 그렸고요. 이제 바깥쪽도 또 사선을 그려야 되겠죠. 바깥쪽도 이쪽에 바깥쪽도 사선을 그려야 되는데 바깥쪽을 그릴 때는 각도 잘 되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먹금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안쪽에다가 기준선 그렸던 금무게를 이용해서 바깥쪽에다가도 그려야 되는데 이때 그릴 때 중요한 게 살릴 곳. 이 살릴 곳은 그리면 안 됩니다. 살릴 곳은. 예, 버릴 곳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버릴 곳만. 그래서 여기 버릴 곳 요만큼 살짝 표시만 해 놓는 거죠. 살짝. 다 긋지 말고요. 살짝 이렇게 표시만 해 놓고요. 얘도 버릴 곳 여기요. 요거 버릴 곳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여기도 버릴 곳. 그리고 마지막 여기도 버릴 곳.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사선이 내려가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살릴 곳하고 버릴 곳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살릴 곳이니까 살릴 곳을 가리고 버릴 곳을 오른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선을 찍고 내려오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방금 전에 그린 요 금무게로 그린 선까지요. 예. 또 찍고 갖다 대고 내려오는데 요 선까지요. 이렇게 요 선까지. 네. 찍고 이렇게 내려오고 세 곳 했고요. 반대쪽은 다시 돌려서 찍고 갖다 대고 그리고 찍고 갖다 대고 그리고 찍고 갖다 대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 곳에 촉이 여기 촉 하나, 두 개, 세 개. 요거는 버릴 곳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요 이제 마지막 연기만 그리면 되는데 연기는 보통 5mm, 6mm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맞춰놓은 연기 금무게로 이용해서 안쪽부터 머리 그리고 넘어가면서 다 그리는 거죠. 이렇게. 반대쪽도 그리고 머리 그린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그리죠.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는 아까 기준선 그어놓은 데하고 그 다음에 사선 내려온 데하고 안 만난 곳은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는 거죠. 예, 끊어서 정리를 해주고요. 예, 여기도 이렇게 끊어서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숫장부 먹금선 그리는 게 완성이 된 겁니다. 예, 안쪽은 기준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선들이 있고 양쪽 사이드로는 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는 직선으로 해서 넘어가고요. 넘어와서는 기준선을 그어놓은 다음에 기준선까지 사선으로 넘어온 거를 연결해서 그려주면은 숫장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숫장부 완성을 마치겠습니다.